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일본 아베 숨겨오던 충격적 사실 들통나 자국도 등 돌려 결국 뒷목 잡은 이유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베의 거짓말이 탄로 나고 일본 내부에서 아주 되차게 까이고 있는 소식을 즐겁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부 검찰 소환과 총리직 사퇴 이야기까지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소식이니 집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네요. 아베 총리가 결국 일본 최장수 총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제 아베 총리는 어제 기준으로 20일이죠. 재임 일수 2887일을 기록해 가스다 다로 전 총리의 최장수 총리 기록을 결국 넘어섰습니다. 이 아베 총리는 2006년 9월 26일부터 2007년 9월 26일 366일간 1차 집권한 뒤 2012년 12월 26일 2차 집권을 해 현재까지 집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기 집권의 배경에는 비판이 나올 만한 이슈를 감추는 노련한 선거 기술, 우경화 정책을 통한 우익 지지층 확보, 아베가 잘하는 것이죠. 그리고 약한 야권과 여권 내의 후계자 부재 등이 꼽히는데요. 이 아베 정권은 특히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적극 알리면서 지지를 얻어왔습니다. 자,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2012년 12월 2차 집권 이후 일본 증시 니케이 평균 지수의 주가 상승률은 2.3배나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집권이 길어지면서 이 강요와 여권 인사들의 비위와 부적절한 발언이 끊이지 않아 오만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총리 관저 주도로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며 독선적이라는 꼬리표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아베가 총리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 터지는데요. 공적인 이 벚꽃 행사를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행사 참가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결국 관여했다고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이 결국 아베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세금을 쓰는 행사를 사유화했다는 지적이 거세지는 양상이며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앞서 국회에서 거짓 답변을 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20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 본회의에서 총리 주최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에 누구를 초대할지에 관해 나 자신도 사무소로부터 상담을 받으면 의견을 말한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정리해 보자면 아베는 벚꽃놀이 초청 대상 선정이 나의 사무소가 내각 관방의 추천 의뢰를 받아 참가 희망자를 모집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베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베 총리는 이달 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나는 초대자 정리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라고 설명했었는데 이런 설명을 결국 수정한 것이며 자신이 관여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아사히는 전한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일본 언론에서도 현재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입니다. 자, 아사히뿐만 아니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초대 기준이 모호했다면서 그간의 운용 방식을 크게 반성해야 한다며 앞으로 내가 책임지고 이 초대 기준 명확화나 초대 절차의 투명화를 검토해 예산이나 초대할 사람 수를 포함해 폭넓게 의견을 들으면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CR도 먹히지 않을 소리죠. 내가 책임지고 초대 기준을 명확화하겠다는 것은 사실 아베 혼자 하기도 어렵고 벅찬 일입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일본 아베 총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일본 정치인들도 실제 눈치를 챘습니다. 이 일본 공산당 참의원 중 한 명은 아베 총리가 이 자민당 선거 승리를 위해 노력한 후원자나
공로자 등을 대접하기 위해 세금을 사용하는 공적 행사를 활용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서 앞서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허위 답변을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는데요. 허위 답변의 문제를 넘어서서 아베 총리에게 선거법 위반까지 물어서 그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한번 제가 따져본다면 아베 총리가 결국 벚꽃을 보는 모임에 유권자를 다수 초대해 무료로 술과 음식을 분명 제공했고 다 이거 세금으로 한 거죠. 뿐만 아니라 기념품을 사실상 배포한 셈이며 이런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매수, 향응, 유권자에 대한 기부에 해당하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사실상 일본은 권력이 세습되는 봉건주의 사회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베의 지역구는 실제 야마구치현인데요. 메이지 유신으로 조선을 강제 병합시킨 그 지역구인 야마구치현 출신인 것입니다. 과거부터 일본의 야마구치현의 지지층은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에게 큰 문제를 안기고 있는 이 일본 아베 총리가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아베도 결국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스가와라 이슈 경제산업상과 가와이 가스유키 일본 법무상이 자신 혹은 배우자의 비위로 잇따라 사직하고 앞서 말씀드린 정부 주최 벚꽃을 보는 모임을 사유화했다는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아베 총리는 이번 벚꽃 행사를 둘러싼 비판을 진정시키고자 하며 이 문제가 아베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이미 경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요미우리 신문이 15일부터 17일 3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한 달 전보다 6%포인트나 급락해 8개월 만에 50% 이하로 결국 떨어졌습니다. 사실 최장수 총리가 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축하를 받고 그리고 우익 언론이 일본을 장악하고 있는 이 일본 내부를 생각해 본다면 아베의 그동안의 공적을 지켜 세워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아베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시들어버린 일본의 영웅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날 일본 주요 신문들은 아베 총리가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사설과 분석 기사를 통해 축하보다는 오히려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의 폐해를 지적하며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결국 나가란 소리죠. 그만해라. 제목처럼 그만해라 이 소리입니다. 언론에서도 그만하라고 이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아베가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좀 말귀를 알아들었으면 좋겠네요.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에서 장기 정권의 타성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제대로 된 말을 좀 하네요. 이 부분은 지난 9월 개각 이후 한 달 반 만에 2명의 강요가 사임하고 벚꽃을 보는 모임에 아베 총리의 사무소가 많은 후원의 인사들을 초대한 것은 장기 정권의 느슨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도쿄신문은 조심성을 잊은 정치를 걱정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아베 내각이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은 겸허와 정중이지만 실제 정치는 이런 단어와 거리가 멀다며 안보 관련 법제, 카지노 도입법, 공모법 적용을 허용한 개정조직범죄법 등 국론을 양분시키는 법안을 강행했다고 직접적으로 또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이기면 모든 게 용서된다는 식의 독선적인 방식이 정치로부터 조심성과 염치를 빼앗았다며 장기 정권이 일그러져 있다고 비판했어요. 언론에서 이렇게 한 나라를 이끄는 수장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서 까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이렇게 나온다는 점은 이번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 기간을 거치며 아베노믹스가 추진력을 사실상 잃었습니다. 통화, 재정정책의 실탄이 한계에 달한 시점에 아베노믹스의 핵심 축을 이루던 엔화 약세마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18일 요미우리 신문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아베노믹스로 일본 경제가 좋아졌다고 느낀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2%에 그쳤고 오히려 실감하지 못한다는 답변은 무려 71%에 달했습니다. 실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4분기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소비세율 인상 등의 여파까지 더해져 마이너스권이 확실시된다고 보도했는데요.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자 아베노믹스 설계자 중 한 명인 의원은 일본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GDP의 240%를 웃도는 만성적 재정 적자 상황에서 언제까지 돈풀기를 통한 인위적 경기 부양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OECD 국가들 중 국가 부채 비율이 압도적 1위인 것입니다. 넘을 수가 없는 나라네요. 오늘도 제 방송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